예, 5주 2차시 수업합시다. 이어서 1차시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은 그 이제 유학생을 위한 그 유학생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라고 하는 그 교재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그 집필했던 그 챕터이거든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뭐 이 교재의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유학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글쓰기 분반에서 유학생은 한 명인가 있던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던데,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감안하고 보기 바랍니다. 같은 거니까.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자기소개서 1차 시에서 말했죠. 고려할 것이 두 가지다고. 어디에 낼 것인가, 자신의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요 문제를 보려고 이제 좀 풀어서 했습니다. 유학생인 요거 빼죠. 유학생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한국 학생이니까 요거 빼고, 나는 지금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내가 구구절절을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도 할까요? 입사를 목적으로 한 자기소개서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관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인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담당할 직무의 내용, 그 다음에 요구하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둘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음, 이제 유학생들의 경우는 요건 뭐 그냥 요건 이제 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1차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학교 내에서의 어떤 기관에 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그 학교 내 기관에 지원할 경우에도 이제 이 자기소개서는 필수적으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이제 유의할 것.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원래 자소서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해당 기관에 지정된 양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하면 어떤 그 이미지를 줄까요? 좀 그 어떤 정해진 규범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곳에서 지정된 양식이 있으면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따를 것 중요해요. 두 번째, 분량의 경우, 분량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4주차에 내야 됐던 그 자유 글쓰기 A4 한 페이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지금 5주차에 과제를 내고 있는 그 성찰적 에세이는 6주차에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따로 내가 그 안내를 해주겠지만 A4 2페이지, 그 지정된 분량을 지켜야 돼요. 지정된 분량을 지키지, 이렇게 부족한,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어때요? 엄청나게 이 친구가 성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된 분량을 넘어가. 그러면 좀 더 압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요약하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정된 분량을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저번에 그 4주차 우리 공부를 하면서 그 내가 교수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칼럼을 3편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칼럼의 분량이 A4 아니 200자 원고지를 9장이라니까요. 9장. 딱 그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써놓고, 뭐 10장 11장 가는 것을 써놓고 어디를 좀 덜어낼 것인가를 궁리하고 문장을 다 이렇게 압축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그 분량을 정해주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량이 적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둘 다 그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나치게 분량이 적으면 어때? 무성의하구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요약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쓰지 않고 비워두는 칸이 없도록 할 것. 중요하죠.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내가 그 1차 시에서 봤던 그 PDF인가요? PPT, 그 부분에도 오자가 한 두세 개가 보였어요. 하다 보면 오자 탈자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가를 확인할 게 필요해요. 나도 책을 10권 넘게 냈지만 그 이제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정세를 보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번거로우니까 전에는 이제 출력을 다 해서 보낸 그 종이로 출력을 해서 보냈는데 이제 요즘에는 PDF로 이렇게 다 그 메일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PDF 열어놓고 이제 되게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많은 분량의 글들을 그동안에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글들을 모으고 그 글들마다 각각 그 늘 교정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교정세를 받아보고 책을 펴낼 때 일세를 할 때는 그래도 일세 아니 일세라기 아니라 그 처음에 첫 번째로 교정할 때는 그래도 꼼꼼하게 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사실 너무 지겹거든요. 그 대충 하고 나면 나중에 꼭 이렇게 그 책도 뭐 소설도 그렇고 그 오자 탈자는 이제 그 빠진 거죠. 있어야 될 글자가 빠진 건데 오자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게 참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발행된 책을 나중에 이제 2세 3세 가면 그 당연히 수정하지만 일단 이렇게 시장에 나온 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아주 그 민망하고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어딘가에 낼 때는 특히 오자 탈자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다섯 번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여섯째, 학교 이름이나 자격증 이름 등 전문 용어를 약자로 이를테면 자소서라고 줄이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 쓰면 안 돼요. 속어나 인터넷 용어 등을 쓰면 좀 가볍게 보인다. 이런 것에 유의할 것. 올바른 한국어 문장 당연한 거죠. 이거 올바른 한국어 문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오자 탈자 현재 없고 없습니다. 뭐가 하나 있나요? 자소서라고 줄이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은 뭔가 1차 시에 설명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미래만 중심으로 하도록 합시다. 아, 어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아래는 이제 미래의 나 표현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과거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 보여주게 과거. 그러니까 어디서나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원자의 역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량평가 핵심 전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시에 과거의 어떤 목표를 성취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게 되었는지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조금 더 강조하면 설명을 하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좀 이따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샘플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어떤 성취 경험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 학창 시절에 어떤 성취 경험 실패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어떤 역량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현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 단점이나 약점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그걸 이렇게 기술하라고 돼 있지 않다면 항목에가 굳이 내가 일부러 찾아서 단점이나 약점까지 쓸 필요는 없죠. 내 약점을 왜 써요? 가급적 안 써야지.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술하시오. 뭐 이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런 항목이 있다면 써야 되겠죠.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쓰지 마세요. 너무 솔직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서도 뭐 친구든 연인이든 너무 솔직할 필요 없어요. 100% 나를 다 드러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주면 굉장히 가까워질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원 불멸하지 않아요.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음, 이제 부부까지 놔두고요. 여러분은 부부는 아니니까, 부부 관계까지 고민할 건 아니니까, 친구와 연인 사이 영원 불멸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밝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하물며 자기소개서에 100% 나를 왜 다 개봉을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안 좋죠? 친구 사이에 뭘 친구 사이에 친구나 연인 사이에 다 나를 개봉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내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뭐 공감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미래나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수업을 마치고 취업하고자 할 때 어쨌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왜 취업하려고 하는가? 아니, 지들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취업하려고 하는지. 직장이 있어야 내가 살잖아요. 뻔히 알 텐데 왜 취업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특히 또 왜 우리 회사인가? 왜 우리 LG에 냈어요? 서류 면접 자기소개서를 낼 때 왜 LG에 취업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왜 하필 LG냐고 물어보는 거죠. LG만 낸 거 아니죠. 삼성도 내고 뭐 SK도 냈는데 각각 냈는데 어? 어, 이 사람들도 모르지 않죠. 알 거예요. 왜 그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귀신인데. 그렇죠? 근데 왜 취업하려고 하는가? 왜 지원하려고 하는가를 쓰라고 하니까 이제 써야겠죠. 그건 뭐예요?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회사가 또는 그 기관이, 이를테면 내가 지원서를 낸 그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회사의 소위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 알겠죠? 똑같은 거야 이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고 조사하고 알고 지원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 어때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물어보죠. 그 일이 나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 이것도 물어보는 거죠. 이거 면접에서도 물어봐요. 이런 내용들. 이거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두세 개를 반드시 서류 심사에 통과해서 면접에 가면 당연히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똑같이 대답해 줘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과 면접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이제 일정하게 허구적 사실로 허구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러겠죠. 면접할 때 꼼꼼하게 읽어보고 외우고 가야겠죠. 예. 5년 후에 10년 후내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뭐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미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전망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역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전부 이게 연결되는 게 회사의 비전, 응?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딱 일치시켜야 돼요. 나와 회사를. 그래야 회사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내 사람을 뽑겠죠. 나와 함께 죽을 무덤까지 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참고로 하나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학교에, 우리 전남대학교 사회대 신방과가 있을 거예요.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부,
정보학부라고 그러나 보통 신방과 언론정보학. 자, 이제 나도 들은 이야기예요. 확실하게는 아니고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 신방과 언론정보학부를 이제 그 전공한 친구들이 그 취업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언론사겠죠? 신문사나 방송국에. 예, 그리고 뭐 기자나 PD 이런 직업을 이제 선호할 거 아니에요. 자, 기자 되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기자나 PD의 언론고시라고 합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쉽죠. 지방지, 광주 지방지가 종이신문은 돈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죠? 뭐 그 중앙지 소위 5대 신문들도 엄청 힘들어요. 종이신문 안 보잖아요. 나도 안 봐요. 나도 늘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런 그 1시간 날마다 1시간 이상씩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잘 이제 늘 알고 이제 칼럼도 쓰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면 안 되니까 늘 보죠. 종이신문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광주 지역은 이게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광주 지역이 가장 많아요. 10개가 넘는 신문사 언론이 있거든요. 기자들 거의 월급 들으면 안 될 텐데. 잘은 모르니까 조심해서 말해야겠네. 월급을,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예, 굉장히 적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제 그 신문사에 수입이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문이 팔려야 되겠죠. 구독료. 근데 신문 안 본다니까요. 일반인들은 안 보고 관공서에서 보는 거죠. 거의 억지로.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광고. 아니, 신문 발행 부스, 그 독자가 구독하는 부스가 뻔한데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더라도 지역 그 광고비 수입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료 수입과 광고비 수입,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이제 기획해서 뭐 행사를 치른다거나 이런 부대 사업일 텐데 그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사들이 뭐 김대중 센터에서 뭐 무슨 뭐 가구 뭐 박람회 영어로 뭐라고 뭐 가구 뭐라고 그다음에 그 결혼과 관련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그 항상 언론사를 끼고 하죠. 그 돈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여행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언론사에 기자로나 취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전남대학교 이제 그 신방과를 졸업한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졸업하자마자 한겨레 신문사 기자로 취업을 했어요. 정말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중앙언론사에 특히 한겨레 신문사에. 근데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 월급 많이 못 줘요. 돈 없거든요. 없습니다. 가난하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광고 안 주거든요. 늘 비판하고 그러는데 광고 주겠어요. 삼성 비판하는데 삼성에서 얼마나 광고 주겠어요? 조금 주겠죠. 전혀 안 주면 더 비판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하여튼 한겨레 신문사 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크나큰 어떤 자기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아주 높겠죠. 한국 사회에서 그 월급은 적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그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한겨레 신문 기자라고 하는 자부심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언론사 신뢰도를 평가할 때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하자마자 한겨레 신문사 기자로 취업할 수 있었는가? 그 친구가 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 들어올 때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들어오고 전공을 정할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수능 성적으로 들어오죠. 예? 예. 근데 수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 그렇게 어쨌든 내 점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어딘가를 보고 들어올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근데 이 친구는 뭐 어쨌든 그 신방과 들어올 때부터 나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이 친구는 매일 한겨레 신문을 읽고 한겨레 신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들이 있거든요. 뭐 주간지들 영화 잡지도 있어요. 시내 21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 잡지도 있고 이런 것들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구독했다는 거.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그 친구는 한겨레 신문의 시각으로 세계를 읽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이미 기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얼마나 그 한겨레신문 면접위원들의 마음에 쏙쏙 드는 대답을 했겠어요. 왜? 자기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고 자기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세계를 읽어내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뽑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바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이제 좀 볼까요? 예문 이제 우리 학교 이제 3학년생의 자소서인데 자기소개서인데 이 친구는 어디에 내느냐?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영어 캠프에 협력교사에 지원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이건 면대면 상담실에서 이 친구를 이제 이 글을 좀 고쳐준 거거든요. 실제보다 내용을 요약했고 내가 고친 내용. 자, 이제 이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영어 캠프 협력교사에 지원하기 그 지원서 여기서 이제 이 기관에서 전라남도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쓴 겁니다. 성장 과정. 사회복지사인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저에게 봉사활동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이런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모범 답안이죠. 내가 좀 고쳐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원봉사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게 쓰죠. 그건 누구라도 쓸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아니더라도. 근데 그걸 좀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했다고 볼까? 그래서 아주 좋은 그야말로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을 만들어낸 거죠.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격의 장단점. 예. 자,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저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어디에 지원서 냅니까? 영어 캠프의 협력교사거든요. 애들이 모여서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듣는 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고민 상담을 들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정답이나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줄 수가 없죠. 그냥 들어주고 유도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감 능력이 그 어떤 장점이 되겠죠. 이 기술, 이 서술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점 일부러 안 썼네? 안 썼죠. 예. 전동기 포부. 왜 지원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래에 이제 어떤 그 포부를 갖고 있냐 볼까요? 협력교사로 지원한 이유는 누구보다 할 일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율전공학부.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교양 필수 영어 수업 들었고 영어는 자연스럽고 친숙하다. 흥미가 있다. 영어 서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 캠프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그 경험을 쌓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지금 쭉 보여주는 거죠. 매일 일생 회화 표현을 일생은 뭔가 모르겠네. 일상적으로 그 말이겠죠. 회화 표현을 녹음했고, 그 다음에 CNN, TED 이런 리드 컨텐츠를 통해 영어를 공부했고, 주말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실제로 영어 프리토킹을 꾸준히 학습했다는 거예요. 영어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데 안 뽑겠어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 포부. 당연히 연결되잖아요. 영어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영어 캠프 협력교사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글자 정해진 이 칸에서 다른 얘기 쓰면 안 되죠. 초점화가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협력교사를 일하면서 영어 구사 능력을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학상장이라고 하잖아요. 배우면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아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요건 뭐 팁으로 다 아는 건데 간략하게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됐다. 탕웨이가 옛날에 예뻐서 예, 자기소개서. 자, 성장 과정을 기술할 때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경험을 중심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취 경험 혹은 리더십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자기소개서를 내가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성찰 에세이를 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용적 글쓰기로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글은 리포트도 그렇습니다. 그 평어체로 씁니다. 기술 이렇게 좋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가급적 반말투로 쓰지 말고 입니다, 씁니다 채로 쓰면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어, 요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까 1차 시에서 내가 근데 요거 하나 봅시다. 자신의 장단점 표현할 때 지나치게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요거 띄어쓰기 잘못됐죠? 지나치게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거 필요합니다. 단점을 통해서 단점을 그 기술할 때는 그 자체보다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게 보다 중요한 포인트. 자, 지원 동기 포부를 기술할 때 자신이 해당 업무를 잘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다음에 앞에서도 그 예문을 통해서 봤죠. 이런 것들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이게 PDF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할 때 뭐가 꼭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건 글쓰기 상담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그 글쓰기 상담실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그 되면 지원서를 냈던 것 중에 내가 심사를 보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된 글을 하나 이제 우리 그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름은 빼고 내가 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기소개서의 내용 구성,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자기소개서를 각각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좀 쉬었다가 3차 시에는 이제 자성찰적 에세이, 우리 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